자, 다음에 이제 페이지 10페이지부터 다시 좀 나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10페이지에 이제 첫 번째 보면 앞에서 배웠던 이제 산과 염기하고 관련지어서 이제 가벼운 간단한 문제들을 좀 이제 푸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1번을 보시면 그림은 일정량의 묽은 염산이랑 아세트산 수용액에 들어가 있는 이온을 모형으로 나타냈다. 그러면 일단 여기 써 있는 이제 워딩에서 봤을 때 묽은 염 뭐고 산이고 아세트 뭐다? 산이에요. 그쵸? 그럼 우리가 산이라고 하면 공통적으로 봤을 때 뭘 가지고 있으니까 수용해서 이제 이온화해서 뭘 내놓는다? 수소 이온을 내놓는 거지. 그죠? 그래서 수소 이온을 내놓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둘 다 모였을 때, 둘 다 우리가 산이라고 표현했을 때 그림을 잘 보시면 공통적으로 이제 같은 모양이 있는 거. 그쵸? 같은 모양이 있는 게 보이시죠? 여기나 여기나. 그래서 요 같은 모양이 있는 게 뭐가 되니까 요 네모난 모양으로 생기는 게 공통적으로 있으니까 아, 요게 뭐다? 요게 산의 성질을 나타내는 H 뭐다? H 플러스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하고 비교했을 때 여기에 있는 이 삼각형 모형에 해당하는 거는 뭐가 되고 묽은 염산이니까 Cl-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별 모양에 해당하는 거는 아세트산이 음이온이니까 CH3, CO 뭐다? 마이너스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을 때 일단은 네모는 뭐가 되고 자, 공통적으로 있으니까 수소이온이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모하고 별은 둘 다 뭐야? 그 산의 음이온이니까 같은 전하 둘 다 뭘 띈다? 마이너스를 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모가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하냐라고 했을 때 산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리트머스 종이 색깔을 무슨 색으로 붉게 변화시키는데 그 붉게 변화시키는 거의 원인은 누구 때문에 그런다? 아까 얘기 드렸죠. 뭐가 된다? 수소이온이 되겠죠. 수소이온. 그렇죠? 결국 이제 두 그림에서 공통적으로 봤을 때 얘는 색이 뭘로 바뀌는데 붉은색으로 변하는데 그 붉은색으로 변하는 원인은 네모 때문에 그렇죠? 네모 때문에 붉은색으로 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림은 서로 다른 물질의 수용액 가나에 들어가 있는 이온을 모형으로 나타내는데 자 여기 이제 뒤에서도 다시 나오겠지만 자, BTB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알겠죠? BTB 용액. 그래서 BTB 용액은 산성이랑 그 다음에 중성이랑 염기성 이 세 가지 부분이 있었을 때 보통 색깔로 봤을 때 노초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산성일 때 노란색, 중성일 때 초록색, 염기성일 때 뭐다? 파란색 이렇게. 그러니까는 BTB 용액을 떨어뜨렸더니 가는 뭐가 나왔냐면 가는 파란색이 나왔다. 그럼 결국 가는 파란색이 나왔다라니까 아 이거는 뭐가 된다? 염기성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는 뭐가 나왔으니까 노란색이 나왔으니까 뭐가 된다? 요거는 산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산성용액이구나.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자 우리가 염기성 용액이라면 공통적으로 봤을 때 뭘 갖고 있으니까 OH를 갖고 있는 거죠. OH- 수산화이온. 그럼 지금 이 그림에서 봤을 때 자, 요게 뭐가 되니까 요게 여기 문제에서 음이온이라고 써 있으니까 요게 이제 OH 뭐가 된다? 마이너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산이라고 하면 공통적으로 뭘 내놓으니까. 그렇죠? 수소이온이요, 수소이온. 그러니까 수소이온이니까 요 그림에 나와 있는 요 뭐가 요 네모가 요게 H 뭐가 되는 거야? H 플러스가 돼서 요게 뭐가 된다? 요게 수소이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기억해 보시면 자, 가에서 네모는 뭐냐? 그래서 네모는 이제 OH 마이너스다. 이렇게 보면 되고 나의 pH가 얼마냐라고 하는데 자, pH도 조금 이따가 다루겠지만 보통 pH는 우리가 산성도다라고 표현해서 기준은 보통 pH로 봤을 때는 7이 기준이에요. 7이. 그래서 7이 기준이라는 건 7로 놨을 때가 뭐가 되냐면 중성이 되고 7보다 값이 작아질 때는 우리가 산성이다 라고 표현하고 7보다 값이 커질 때는 염기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나라고 하는 용액은 뭐니까? 산성이니까 pH로 할 땐 pH가 7보다 뭐하다? 그치, pH가 7보다 작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디귿에 보면 가하고 나는 다 공통적으로 봤을 때 전류가 흐르냐 안 흐르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서 전원 장치를 연결했을 때 전기 전도성이 있냐 없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
전기 전도성을 결정하는 건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면 뭐다? 전하를 띠는 입자가 뭐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치?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면 되겠죠. 전하를 띠는 입자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놓고 봤을 때 얘네는 물에 들어가서 이온화해서 이 전하를 띠는 입자들이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전기 전도성이 다 생길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1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자, 9번째 주제여서, 그래서 뭐, 작년에 이제 각 학교의 시험지를 이제 다 분석한 게 학원 이제 블로그상에 올라가시면 있긴 한데, 거기 보시면, 물론 보진 않겠지만, 거기 보시면 이 이온의 이동을 거의 모든 학교가 뭐 하냐면 다 냈어요. 그래서 원래 그냥 문제집을 이렇게 푼다고 치면 이게 별로 이렇게 큰 의미가 없는 거거든. 큰 의미가 없고 뭐 내용 되게 간단해요. 근데 실제로 시험 보았을 때는 뭐 한다? 꼭 나오는 개념이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기 때문에 좀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통해서 좀 이제 확인을 좀 해보면 이제 첫 번째가 그림과 같이 장치한 후에 A하고 B의 어떤 한쪽에는 묽은 염산을 떨어뜨리고 다른 한쪽에는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같은 양씩 떨어뜨렸더니 자, 한쪽만 붉은색이 됐대. 그럼 당연히 이제 한쪽만 붉은색이 됐다라는 거의 의미는 페놀프탈레인 용액하고 반응했을 때 붉은색을 띠는 건 누구만 띠기 때문에 염기성, 산이 아니고 염기가 띠는 성질이기 때문에 염기가 결국 반응해서 색깔이 뭘로 바뀌었다? 붉은색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어떤 말이 또 써있냐면 이 거름종이에 전류를 흘려주었더니 붉은색이 거름종이 어디로? 가운데로 이동했다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면 결국 페노프탈레인 색깔을 붉은색으로 변화시키는 거의 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산의 아니 염기에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야? 염기에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수산화 이온이 뭐하기 때문에 수산화 이온이 이동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산화 이온 때문에 뭐가 되냐면 붉은색을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지금 얘기한 게 전류를 이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해서 전류를 흘려주었더니 붉은색이 이제 거름종이 어디로 갔다는 거야? 가운데로 움직였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일단 가정을 해봐. 가정을 해본다는 건 만약에 왼쪽에 HCl을 떨어뜨렸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뭐 수산나트륨을 떨어뜨렸다. 자, 요렇게 가정을 해보시면 이 가정하에서 이온들은 전하를 띠는 입자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뭘 걸어주면 외부에서 전기장을 걸어주면 전원장치 연결해주면 그 흐름에 따라서 뭐한다? 움직인다고. 아셨죠? 그럼 결국은 얘는 양이니까 얘 양이 밀고 얘가 당기면 얘는 움직임이 어느 쪽이야? 자, 이쪽이 되겠죠? 그럼 얘는 움직임이 이쪽이 되겠고 자, 요렇게 가겠죠? 요렇게 그럼 얘는 당연히 또 이쪽이 되겠고 이렇게 얘는 움직임이 어떻게 된다? 이쪽이 되겠지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할때 붉은색 거름 종이의 어디로? 가운데로 붉은 색깔이 이제 움직인 거잖아. 그럼 붉은색이 움직이면 누구 때문에 그러는데? OH- 때문에 그 현상이 나타나는 거니까 이 두 개 중에 왼쪽에 뭘 떨어뜨렸고 HCl을 떨어뜨렸고 오른쪽에 뭐다? NaOH를 떨어뜨렸다. 그래야지만 이제 어떤 의미가 생각되냐면 붉은색이 거름 종이의 가운데로 이동한다는 걸 뭐 할 수 있다? 설명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참고로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게 원래 이제 순수한 물이 전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실험을 하려고 하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걸 준비해야 돼요. 질산칼륨 수용액이다 라고 하는데 그럼 결국 질산칼륨 수용액은 물 안에 질산칼륨을 뭐 하는 거야? 넣어놓은 거기 때문에 질산칼륨을 식으로 써보면 이제 K 플러스에 뭐가 되는 거예요? K 플러스에 NO3 뭐가 된다? NO3 마이너스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봤을 때는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이온들도 뭐 하지만 이동을 하지만 이 이온하고 덧붙여서 누구도 움직인다? K 플러스랑 NO3 마이너스도 뭐 한다? 또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봤을 때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는 거는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는 건 몇 종류가 되는 거고 세 종류가 되는 거고 플러스극으로 이동하는 것도 몇 종류가 되는 거야? 세 종류가 된다 이렇게 돼요. 그럼 결국 마이너스극으로 이동하는 세 종류는 뭐가 되냐면 H 플러스, Na 플러스 뭐가 되는 거고 K 플러스 이렇게 세 개가 되는 거고 플러스극 쪽으로 이동하는 건 NO3 마이너스, Cl 마이너스, OH 마이너스 다시 몇 종류가 된다? 세 종류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번에 붉은색을 띠게 하는 이온은 누구 때문이에요? 라고 하니까 정리해보면 뭐고
OH- 때문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두 번째, 묽은 염산을 떨어뜨리는 부분은 어디냐라고 했으니까는 가운데로 이동한다는 게 힌트가 되기 때문에 A쪽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플러스극으로 이동하는 건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총 합쳐서 몇 종류? 세 종류. 그 다음에 마이너스극으로 이동하는 건 총 합쳐서 몇 종류? 자, 세 종류 나온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아셨죠? 그래서 이제 요거와 관련지어서 자, 옆에 있는 이제 화면 이동을 해서 문제를 좀 이렇게 보시면, 자, 다음은 묽은 염산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그래서 이건 이제 모의고사 문제예요. 모의고사. 그래서 질산칼륨 수용의 거름 종이 위에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랑 어쩌고저쩌고 이제 떨어뜨린 다음에 그림과 같이 실에서부터 A극 쪽으로, 알겠죠? 실에서부터 A극 쪽으로 뭐 하냐면 붉게 변해갔다. 이런 말이 써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와 묽은 염산의 적신실을 올려놓고 전원을 연결했더니 A극 쪽으로 뭐 하는 거야? 붉게 변해갔다. 그럼 A 극적으로 붉게 변해갔다라는 건데, 자, 이것도 리트머스 종이가 뭐가 변하는 게 색이 변하는 건데, 그 색이 변하는 거의 원인은 무슨 이온 때문에 변한다? 그렇지. H 플러스라고 하는 수소 이온 때문에 색의 변화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그림에서 봤을 때 정확하게 요 가운데 묽은 염산의 적신 뭐를 떨어뜨렸는데, C를 떨어뜨렸는데, 그 C를 기준으로 어느 쪽이 A극 쪽으로 붉게 변해갔다라는 거의 의미는 A극 쪽으로 뭐가 움직였다는 거야? 그렇지. H 플러스라는 이온이 뭐 하는 거야? 움직여 가야지만 리트머스 시험지를 이제 붉게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이건 페노프탈렌이 아니니까 지금 봤을 때. 그럼 결국 H 플러스가 어느 쪽으로 가는 거야? 왼쪽으로 간다는 거 의미는 이 그림에서 표시되어 있는 이 A라는 극이 뭐가 되는 거야? A라는 극이 마이너스 극이 되는 거고, 그럼 결국 B라는 게 뭐가 된다? B라는 게 플러스 극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H 플러스라는 수소 이온이 어느 쪽으로?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간다. 그럼 여기 이제 표현은 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면 이쪽으로 움직여가는 이온은 뭐예요? 라고 하면 당연히 뭐야? Cl 마이너스가 되겠죠. 근데 앞에 있는 케이스랑 똑같이 질산칼륨 수용액이 또 포함이 돼 있잖아. 전기 전도성을 주기 위해서. 그러면 결국 질산칼륨이 K 플러스 NO3 마이너스로 뭐 되니까 이온화 되니까 이제 그 부분까지 뭐 해야 돼? 고려를 하셔야 되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치면 누구도 가는 거고 K 플러스도 이제 마이너스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가는 게 뭐가 있다? NO3 모두 마이너스도 이제 마이너스로 이제 플러스로 이동해서 가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질산칼륨 수용액은 당연히 전기 전도성이 뭐 하는 거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리트머스 종이가 붉게 변하는 건 누구 때문에 그런다? 그렇지. 수소 이온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염화 이온 때문이다라고 했으면 틀렸고, 그 다음에 A극은 전기적으로 할 때 무슨 극이냐라고 하면 붉은색이 이제 A 쪽으로 움직이는 거 봤을 때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극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 이온이 이동하는 과정 좀 살펴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이제 아까 중간중간에 나왔던 이제 뭐 얘기가 있냐면, 지시약이에요, 지시약. 알겠죠? 그래서 이제 지시약이라는 개념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어떤 용액이 있었을 때, 아까 말씀드렸죠. 그 용액을 내가 뭐 할 수 없으니까, 먹을 수 없으니까, 그 용액의 액성을 뭐하게 해서, 액성을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물질을 보통 우리가 지시약이다. 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 표에다가 정리를 한 번만 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페노프탈렌은 색 변화가 뭐가 되냐면 무무 빨, 그러니까 무무 빨이 나니까 왼쪽부터 와서 여기서부터 산성, 그 다음에 뭐다? 중성, 그 다음에 뭐다? 염기성. 자, 이렇게 순서대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메틸 오렌지는 빨 뭐가 되냐면 빨 노노, 알겠죠? 빨 노노. 그래서 빨 노노여서 여기서 다시 산성, 그 다음에 중성,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염기성. 아셨죠?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BTB 용액은 뭐가 되냐면 노, 그 다음에 초, 바. 이렇게 돼서 다시 산성, 중성, 염기성. 자, 이런 식의 이제 색 변화가 있구나라고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색 변화가 무무, 빨, 노노, 뭐다? 초파. 뭐 이런 식으로 외우셔서 왼쪽부터 시작해서 산성, 중성, 염기성, 산성, 중성, 염기성, 산성, 중성, 염기성. 이렇게 이제 기억을 좀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색 변화는 뭐 한다?
외워야지 문제상에서 봤을 때 어떤 물질의 액성을 뭐 할 수 있다? 좀 판단할 수가 있구나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가면 이제 두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이제 pH가 나오는데 pH는 이제 수용액에 들어가 있는 수소 이온의 뭐냐면 농도예요, 농도. 그러니까 농도라는 거의 의미는 용액 뭐 예를 들면 1리터가 있으면 그 1리터 안에 수소 이온이 몇 개 들어가 있냐 이제 그거를 표현하는 값인데 원래 엄밀히 치면 이제 pH란 값이 pH는 마이너스 로그의 상용 로그에 H 뭐가 되냐면 H 플러스 이게 이제 원래 정의예요. 이렇게. 알겠죠? 이제 원래 이게 정의여서 이제 이 정의를 다루는 건 이제 화원 할 때 이제 다루는 거니까 통과에서는 이 정의를 굳이 뭐 할 없냐면 뭐 기억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pH가 7, 그러니까는 기준을 얼마로 잡았을 때 기준을 7로 잡았을 때 7보다 값이 뭐하면 작으면 산성이고 7보다 값이 크면 뭐다 염기성이구나 이제 그런 느낌이 일단 첫 번째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뭐 예를 들면 pH가 시험 문제를 푸는데 5로 나왔다. 그럼 pH가 5인 거니까 7보다 뭐하니까 7보다 작은 거니까 이제 산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뭐 pH가 뭐 12다 이렇게 했으면 7보다 뭐한 거니까 큰 값이니까 염기성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엔 이 pH라는 숫자가 뭐하면 떨어지면 알겠죠? 떨어지면 그 수소 안에 그러니까 수용액 안에 수소 이온의 개수가 뭐하냐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놓고 봤을 때 pH가 작아지면 산성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pH가 뭐하면 커지면 염기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셨죠? 그래서 뭐 굳이 이렇게 뭐 이 값을 이용해서 할 필요는 없어요. 그걸로 이제 물어보진 않은 거니까. 그래서 간단한 요 정도 이제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옆에 가서 이제 문제를 보시면 자, 표는 지시약을 떨어뜨릴 때 뭐가 된다? 색변하다 이렇게. 그럼 지시약을 떨어뜨릴 때 색변한데 그럼 이제 빈칸을 이제 채워 넣으면 되는 건데 첫 번째 A라는 수용액은 일단은 뭐냐 하면 페놀프탈렌 떨어뜨릴 때 무색이래. 그럼 페놀프탈렌 떨어뜨릴 때 무색이라는 거 페놀프탈렌 색변하는 무빨이잖아. 그러면 무색이니까 이게 산 또는 뭐가 되는 거야? 중성.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죠. 페놀프탈렌. 근데 뭘로 보면 요걸로 보면 그렇죠? BTB 용액으로 왔더니 무슨 색이래? 노란색. 그럼 BTB 용액은 세 가지가 색깔이 노초파여서 다 뭐 한 거야? 다른 거지? 그러니까 얘는 산성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죠. 그러면 메틸오렌지로 봤을 때 메틸오렌지는 빨로니 노노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빨간색이다. 이렇게 찾는 거죠. 자, 그다음에 C를 보면 똑같이 뭔데? 똑같이 또 무색인데 여기 뭐가 나왔어? 노란색이 나오죠. 요 노란색. 그럼 결국 여기에 이제 노란색이 나왔다는 거는 얘가 무색이니까 가능한 건 산성 또는 뭐야? 산성 또는 중성이 가능한 거고 얘가 노란색이 나왔으니까는 중성 또는 뭐가 가능한 거야? 산성이 가능한 거죠. 빨로노니까. 그치? 그럼 결국 공통적으로 있는 게 뭐야? 요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죠? 빨로니까. 그러니까 빨로노니까 중성. 중성의 아이고 잘못 설명했다. 염기성 이렇게 그지?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보는 게 뭐니까 중성인 거지. 그죠? 페노프탈레인은 무색이 되려면 산성이나 중성에서 무색이고 그다음 메틸오렌지는 노란색이 되려면 뭐다? 중성 아니면 염기성이야. 그럼 이건 C 수용액은 같은 거기 때문에 액성은 뭐 해야 돼? 똑같아야 되겠죠? 그럼 결국 액성은 똑같아야 되니까 뭐다? 중성이다 이렇게. 그래서 C 수용액은 중성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D 수용해 봤더니, 뭐가 있어? 뭐 노란색이 있네? 그럼 노란색이 있으니까 뭐가 되고, 뭐 산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B 수용에, 파란색이 있으니까 뭐다? 염기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BT병액이니까 요 빈칸, 무슨 색? 노초파니까 뭐가 된다? 네, 초록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색 변화를 뭐 하는 거야? 색 변화를 외워야지만 이제 이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는 노란색, 나는 초록색이다라고 했으니까 뭐 한 거야? 틀린 거죠. 그 다음에 비수용액, 비수용액 뭐니까? 염기성이니까 당연히 수용액에 OH-가 들어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마그네슘 조각. 자, 마그네슘 조각은 다른 말로 하면 뭐니까? 금속이지. 자, 금속 조각을 넣었을 때 기체가 발생한다. 그럼 금속 조각을 넣었을 때 기체가 발생하는 용액은 어떤 용액? 그쵸, 산성 용액이 되겠지, 그지? 산성 용액.
그래서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산성용액은 뭐가 되냐면 A와 뭐가 된다? A와 D가 산성용액이구나라고 보니까 몇 가지가 되는 거야? 두 가지가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냥 연습하는 거여서 자, 우리 일상생활로 봤을 때 뭐 비눗물, 식초, 레몬즙, 하수구, 세정제 있는데 요런 애들이 비눗물은 뭐고 액성이 염기성, 그 다음에 식초는 산성, 레몬즙도 산성, 그 다음에 하수구 세정제는 염기성. 그러니까 하수구 세정제라는 게 대체적으로 봤을 때 뭐 하수구에 막혀 있는 뭐 머리카락 이런 것들을 뚫어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머리카락이라는 단백질 성분은 뭐 하는 거예요? 녹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놓고 왔을 때 자, 연습하는 거니까 BTB용의 색변화. 자, 생각해요. BTB용의 색변화 어떻게 된다? 노초파. 그렇죠?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이렇게. 순서대로 산성, 중선, 염기성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는 비눗물에서 무슨 색? 파란색. 그다음에 산성에서 무슨 색? 노란색, 노란색. 염기성에서 다시 뭐다? 파란색. 그다음에 전기 전도성이니까 산과 염기는 무조건 전기 전도성이 뭐한다? 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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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자, 그 다음에 마그네슘하고 반응이니까 마그네슘 뭐니까? 금속이니까 금속은 뭐하고 반응한다? 염기가 아니고 산하고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산성인 물질하고 이렇게 반응을 한다라고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겠죠. 하셨죠? 그래서 지시항하고 관련해서 이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 유형. 제일 중요한 이제 산염기 중화 반응을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이제 필수 유형이에요. 그래서 필수 유형이어서 중화 반응과 산화하는 반응의 예다라고 해서 이제 하나 시험 문제의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중화 반응과 산화한 반응의 예 자체가. 그래서 이제 어떤 식을 주고 이 반응이 중화 반응이냐 혹은 산화하는 반응이냐 이런 것들을 뭐 하는 거야? 이제 물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다음은 생활 속의 뭐래? 중화 반응의 예래요. 중화 반응. 그러니까 여기 속하는 것들은 다 뭐가 되는 거야? 중화 반응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위액이 지나치게 많이 분비돼서 속이 쓰릴 때 제산제를 먹는데 그럼 위액은 산성이라는 거 정도 알죠? 그래서 위액이 산인데 그걸 뭐 하기 위해서 중화하기 위해서 제산제를 먹는데 그럼 제산제는 그거를 중화시켜 주는 거야. 그러니까 중화시켜 준다는 건 산에 수소 이온 때문에 속이 뭐 한 거야? 속이 쓰린다고 쳤을 때 그 속이 쓰린 거를 뭐 하는 거야? 억제하기 위해서 뭘 먹으면 염기를 먹게 되면 그게 중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이제 산염기 중화 반응할 때 다시 좀 표현할게요. 그래서 제산제가 뭐가 되냐면 제산제가 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산성화된 토양이래. 그럼 토양이 산성화돼 있으니까 그거를 뭐 하기 위해서 중화시켜주기 위해서 석회가루를 뿌린대. 그럼 석회가루는 염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뭘 심는다? 자, 콩을 심는다 이런 건데 요건 아마 이제 마지막 단원 이제 환경 할 때 이제 한번 언급을 하긴 할 텐데 이제 콩과 식물을 보통 심으면 콩과 식물이 그 콩과 식물 뿌리에 사는 이제 뿌리옥 박테리아라는 놈이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고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물질을 생성해낼 수 있냐면 염기성인 물질을 생성해낼 수가 있어요. 염기성인 물질.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산성하는 토양에 콩을 심으면 그 콩가식물의 뿌리에서 뿌리옥 박테리아를 통해서 염기성 물질이 생성이 되니까 토양을 중화시켜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김치의 신맛을 줄이기 위해서 소다를 쓴대. 그럼 김치의 신맛은 이제 수소이온, 산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이니까 그걸 줄이기 위해서 소다를 쓴다라 했으니까 소다 자체가 또 뭐가 된다? 그렇지? 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입안의 음식물이 분해돼서 생긴 산이래. 그러니까 보통 우리 양치를 해야 되는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 음식물이 입속에 존재하면 그 음식물 속에 존재하는 그러니까 음식물을 입 안에 사는 세균들이 분해하는 과정에서 뭐다? 산성인 물질이 생겨서 그 산성인 물질이 치아를 뭐한다? 그 부식시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산성 물질을 제거해 줘야 하니까 치약의 주성분은 뭐가 되냐면 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비누로 머리를 감은 후에 뻣뻣해진 머리를 식초로 헹군대. 솔직히 이런 거 하는 사람은 없는데 만약에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샴푸나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치면 이제 이런 식으로 감아야 되겠죠. 머리를 비누로. 그래서 비누가 대표적으로 뭐야? 염기성인 물질이란 말이야.
그럼 비누가 대표적인 염기성의 물질이니까 그게 이제 머리를 감으면 뻣뻣해진 머리카락이라는 건 머리카락이 뭐하기 때문에 단백질이기 때문에 그 단백질의 특유의 어떤 케라틴 구조 자체를 비누인 염기가 뭐하는 거야? 부스러뜨리기 때문에 이제 뻣뻣해졌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니까 그걸 식초가 이제 뭐니까 산이죠. 그래서 그 산으로 이제 헹구면 일종의 중화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머리가 부드러워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공장에서 산성비를 유발하는 자 산성비를 유발한대. 그러니까 결국엔 이 산성비를 유발한다는 건 이산화황이 물에 녹으면 뭘 띠는 거야? 산의 성질을 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결국 이산화황이 산성인 물질이니까 그 산을 배출하기 전에 산화칼슘이나 석회석으로 중화해서 제거해 준다니까 얘네들이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냐면 얘네들이 염기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첫 번째 지금 나온 거는 다 뭐다? 산염기에 의했고 다음은 이제 산과 염기 반응과 산화환원 반응을 구분해 보시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총 15가지 예가 있는 거죠. 쭉 이렇게. 그래서 15가지 예가 이제 쭉 있어서 자, 식품을 포장할 때 산소 흡수제를 넣는다. 그래서 산소 흡수제를 넣으니까 음식물이나 이런 식품들이 산소하고 반응해서 뭐 하는 거야? 산화되는 걸 뭐 하는 거다? 막아주는 거죠. 그치? 그래서 결국에 이제 산소 흡수제를 넣는다는 의미 자체가 뭐냐면 어떤 물질이 산소하고 결합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식품이 산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산화하는 반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걸 산화하는이라 생각하고 되고 빨간 거를 어, 그 산염기 중화 반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부탄가스를 이용해서 음식을 조리한다. 그래서 이건 앞에서 배웠던 뭐야? 연소. 그러니까 연소니까 뭐가 되냐면 산화환원 반응이다. 그 다음에 생선의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서 레몬즙을 뿌린다. 그러면 생선의 비린내 그걸 없애기 위해서 레몬즙을 뿌린다. 요거는 레몬즙이 산이니까 그 산을 이용해서 비린내를 일으키는 게 뭐다? 염기니까 이건 일종의 뭐다? 이거는 중화 반응이다 라고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주선 안에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수산화리튬을 이용한다. 그래서 요거는 약간 어렵지만 이산화탄소를 조절하기 위해서 수산화리튬인데 수산화리튬이라는 건 결국엔 Li 뭐가 되는 거야? LiOH네. 그럼 염기성이고 그 염기성인 건데 이산화탄소 대표적인 산성 기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얘도 뭐가 되냐면 중화 반응이다. 그래서 크게 이제 중요하진 않는데 왜 여기다 집어넣냐 했을 때 교과서에 있어요. 교과서에 있기 때문에 이런 예들이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뭐 한다? 당황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수산화탄소를 이용한다. 이런 것도 중화 반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음식물을 섭취하면 양치한다. 그치? 아까 봤던 것처럼 뭐가 된다? 중화 반응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해안가에서 방치된 배가 녹이 쓴데 그 배가 녹이 쓰는 것도 일종의 뭐야? 산화환원 반응이겠지. 그쵸? 그래서 얘도 녹이 쓰는 건 산화환원 반응. 그 다음에 가스레인지에서 메테인이 뭐 한대? 연소한대네. 그럼 아까 여기 써있죠. 연소하는 반응은 뭐가 된다? 산화하는 반응. 그 다음에 벌에 쏘이면 암모니아 수를 뭐 한다? 바른대. 그럼 이건 뭐가 된다? 벌에 쏘였으니까 그 벌독을 뭐 하는 거야? 벌독을 중화시키는 거죠. 중화시키는. 그러니까 중화 반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포도당이 세포업으로 에너지를 뭐 하는 거래? 에너지를 얻는 거래. 포도당이 세포업으로 에너지를 얻는 반응이니까 요거는 이제 앞에 산화환원 할 때 이제 대표적인 예로 들었으니까 요건 뭐가 되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이건 산화환원 반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머리카락을 뭐 한대? 머리카락을 염색한대요. 그쵸? 머리카락 염색해 본 적 있죠? 그래서 머리카락 염색하는 게 여러 가지 약품을 이용해서 뭘 시키는 거냐면 이게 산화환원 반응을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오래된 음식이 썩는다? 이것도 이제 산화환원 반응이 되겠고, 그 다음에 반딧불이가 빛을 내는 것도 산화환원 반응. 그 다음에 철가루 들어오는 손 난로를 흔들면 따뜻해진다? 이것도 산화환원 반응. 표백제로 옷을 하얗게 한다? 이것도 산화환원 반응. 그 다음에 양초가 타면서 빛과 열을 낸다? 이것도 산화환원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런 예들을 다 뭐 할 수는 없어. 다 외울 수는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떤 것들을 기억하는 게 더 좋냐라고 했을 때 산화환원 반응이랑 우리가 이제 산염기 중화 반응을 비교했을 때 지구상에는 산화환원하고 중화 반응 중에 산화환원이 훨씬 범위가 뭐하다? 넓은 거예요. 그럼 산화환원 반응 범위가 훨씬 넓다는 건 결국 중화 반응의 범위가 좁으니까
교과서상에서 봤을 때 중화 반응하고 관련된 것들 몇 개만 뭐 하는 거야? 몇 개만 기억했다가 그걸 뺀 나머지는 다 뭐다? 산화로 반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거지. 그러니까는 결론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런 것들이 내가 산화로 반응이고 아니 산염기 반응이고 여기에 있는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한 게 산염기 반응이니까 지금 요 프린트 상에 나와 있는 것들 정도만 모아주시면 외우시면 뭐 산염기 반응하고 산화하는 반응이 이제 헷갈릴 일 별로 없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1번 문제, 모의고사 문제니까, 자, 모의고사 문제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표는 화학 변화의 사례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레몬즙에 뿌려 생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산성화된 호수에 석회가루를 뿌려서 반응시키고 잘라놓은 사과의 단면이 색이 뭐한다? 색이 변한다. 그럼 여기서 중화 반응의 사례만으로 묶은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가하고 나는 뭐 제거한다, 뭐 중화한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하고 나가 중화 반응이고 다는 이런 갈변 현상, 색이 변하는 거니까 이건 대표적으로 뭐가 된다? 이거는 산화 환원 반응이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14페이지로 가면 자 여기서부터 내용이 이제 뭐냐면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여서 이거 다시 끊었다가 이제 다시